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옛 전남도청에 남아 최후항전에 참여했던 시민군들을 향해 탱크를 앞세운 계엄구매차별 총격이 가해지고 건물 안에 수류탄이 투척되던 순간 광주는 열흘 동안 흘린 피 위에 다시 처참하게 쓰러져야 했습니다. 당시 옛 전남도청은 광주를 지키는 마지막 공간이었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옛 전남도청 별관이 지금 허물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신 추모제에서 음향하신 열사들 중에는 바로 이곳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기 위해 최후항정에 참여했다가 장렬하게 산하에 가신 영령들도 계십니다. 열사들의 아버님, 어머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먼저 간 자식들에게 잔을 올려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위에 이제 자식들이 죽어간 그 현장마저 철거하려는 악행이 더해지고 있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학살자들이 국가 권력을 강점하고 전국의 전투경찰을 모아 5.18 구묘지를 첩첩으로 막을 때도 추모제는 한 번도 장소를 옮기거나 포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모 형제의 무덤을 떠나 이곳 옛 전남도청에서 추모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18의 유일한 원형 사적지, 광주의 상징, 한국 민주화의 성지인 이곳을 허물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출입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죽음과 광주 시민의 민주화를 향한 지난했던 투쟁과 열망의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분 설계 변경으로 얼마든지 도청의 보존과 공사에 차질 없는 추진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문화관광체육부와 추진단이 결심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유가족들의 이 기회를 통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우리 이 늙은이들의 투쟁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의 넋 앞에 우리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 시민, 나아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2009년 5월 17일 사단법인 5.18 광주 민주화 유족회. MSR 역사를 지켜내지 못한 죄스러움이 여러분들은 함께 있습니다. 바로 전일 빌딩의 총탄 자국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까 시장님 인사 말씀 가운데서 5월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 한 9개월 정도 이 시간이 돌이켜 보면은 우리 5월 어머니들이 이렇게 대도청에 들어와서 운성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시민 대책위가 시도민 대책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도청 복원을 위한 그런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복원될 때까지 우리 시도민 대책위는 흑세를 하지 않고 또 그 대도청을 지키면서 계속 힘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거기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범시도민 대책이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문체부에 입장을 들을 거고요. 그 입장을 들은 데 기초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도청대로 운영되고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사업대로 정체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옛 전남도청위원회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해서 5.18을 전면에 내세운 문화중심과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했던 부사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현장도 보존되지 못하고 민주평화 결의적 사업도 정치와 답보를 걷고 있는 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를 제대로 진단하고 저는 이 원인으로부터 저는 광주가 보존하지 못했던 저희가 반성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이 시작됐던 처음에 5.18을 이제 흘러간 역사, 이제 철진한 유행가 정도로 여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5.18을 있는 그대로 둬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18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된다. 5.18의 현대적 감각을 입혀야 된다. 그래야 외지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이 논리 앞에 저희가 말을 못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그 예산을 지금 가져오지 못하면 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고 보자. 이 논리 앞에서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 복원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맞는 말이지만 실현 불가능하다는 벽 앞에 저희가 멈췄습니다. 보존 건물 안에서는 당시 시민군들의 활약상을 느껴볼 수 있는 기억과 흔적이 사라져 있습니다. 물론 전당 측에서는 전시 콘텐츠로 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는 것과 그것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 콘텐츠를 설치하는 문제는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문서상에서나 책상 위에서나 가능한 발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5.18의 최후 항쟁지로서 옛 전남도청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 보존해야 된다. 즉 창작의 원형질로서 역사 현장을 복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원된 역사적 현장을 재해석하고 현대적 감각을 입히는 것은 다른 공간에서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황지우 교수의 열흘간의 나비대라고 하는 이 작품을 저희들은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작품의 완결성, 예술성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리하자는 겁니다. 이제 2017년 지금부터라도 역사적 현장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문제와 이에 예술적 승화라고 하는 전시 콘텐츠를 분리해서 다른 공간에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미 10여 년 넘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었고 들어간 예산만도 수백억 원이라고 맞는 말이지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7년의 모습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복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문체에 와 계시는데요. 광주에 그리고 광주 범시도민 대책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어디보다도 첫 번째 이유는 5.18이 흘러간 과거 역사라고 치부했었던 저희의 관성과 아니와 나한테가 있었다고 하는 것 반성드리고요. 그래서 전남도청이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아시아 문화전당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5.18에 대한 반성과 아니 나한테가 자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국책사업과 예산집행의 조급성이 지금의 참사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문재인을 성장시켰다고 하는 5.18입니다. 그 5.18을 보고 민주화운동이 들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5.18입니다. 헌법 전문에도 식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5.18 이제 흘러간 역사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이번 촛불 항쟁에서도 촛불 혁명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민주주의 위기 앞에 항상 우리 국민들의 힘과 용기와 의지의 원천이 바로 5.18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현장인 옛 전남도청 반드시 복원해야 됩니다. 끝으로 본관까지야 상징성을 알겠는데 경찰청은 그때 당시 어떤 활용됐는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10년도 지났고 예산도 수백억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청은 있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라도 복원하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절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당시 계엄군에게는 첫 번째 함락 목표였고요. 당시 우리 시민군들에게는 첫 번째 저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최소 300~400여 명이 5월 27일 새벽까지 계셨습니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의하면 도청에서 돌아가신 분 18분, 도청에서 체포되신 분 198분, 200명이 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 농성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김전대 어머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5월 27일 새벽 시체를 싣고 나간 6대의 트럭을 목격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던
7번째 트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약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 트럭마저도 빠져나갔으면 문제약 열사도 행방불명자로 될 뻔했습니다. 즉, 옛 전남경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전남경찰청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체포자 또한 한 명도 없습니다.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5.18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옛 전남경찰청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범시도민 대책위에서는 옛 전남도청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까지 100% 원형 복원하자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가 정부 전 정부 눈치를 보다 보니까 특히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보존 자료 수집이라든지 또 조사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실장이십니다. 우리 이호상 실장님 모시고 하여튼 협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복원하신 부분, 그 시민들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의장님 같은 분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진솔하게 저희가 다 담아서 또 저기 이제 새로운 장관님도 오시면 그걸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지도 없고 언어의 의지가 돼요. 저도 똑같은 문체부에 계셨는데 과거에는 왜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 추상적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장관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평화교류원과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아문단이 지금껏 어떻게 해왔는가, 적어도 아문단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적 쇄신작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태껏 우리 광주 시민들과 우리 대책위하고 제대로 교류가 되질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우선 인적 쇄신부터 해야만이 일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현장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80일 넘는 기간 동안에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현장과 함께 보고 의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민주평화교류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구도청 건물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구도청 건물을 5.18 기념관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민주평화교류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이 민주평화교류원 1관, 경찰청 민원실이 2관, 도청 민원실이 여기가 3관, 그리고 구도청 본관이 아시아 민주평화교류원 4관입니다. 최근에도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도민들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찾아온 시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구도청 본관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민주평화교류원 제4관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5.18 기념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방금 이우성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 민주평화교류원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문광부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에 속해 있는 민주평화교류를 포기하십시오. 구도청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5.18 기념관 이렇게 확실하게 작성했습니다. 1월달에 5.18 3단체가 구도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때는 방송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싹 철거를 해버렸더만 소위 말해서 총탄 자국을 다 지은 거예요. 새로 페인트를 다시 다 바르고 시멘트를 다시 바르고 페인트칠을 다시 다 해본 거예요. 내부에 총탄 자국 하나 없이 싹 털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존을 요구를 했어요. 아시아 문화전당 직원에게. 근데 없어져버렸다고 해요. 8월쯤 되니까. 와서 보니까 방송실 앞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만든다고 했으면은 저희들이 위치를 좀 바꿨을 겁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관람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위치를 옮겨갖고 만들라고 우리가 건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방송실 앞에다가 만드느냐 이거예요. 방송실이 폐쇄되는 거예요.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문광부였고 아시아 문화전당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박힌 대통령께서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문광부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어요. 왜? 구도청에다가 만들어진 5.18 기념관은 정부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만들 일이지 제지은 문광부하고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5.18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헌군의 잔인한 학살과 거기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의 투쟁입니다. 학살을 예술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5.18의 시민들이 투쟁한 그것을 예술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합니까? 아닙니다. 진실 그대로 보여주면 그 자체가 역사고 가오입니다. 5.18 기념관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5.18 기념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전부 힘을 합쳐봅시다. 저는 5.18 역사의 유적인 도청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회의 결과가 틀리게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결정사항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공작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도청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건 왜냐하면요, 앞으로 시민 주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라든지 이런 정부가 공작적 입장 속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왜곡시켰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게 하면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 정신에 대해서 기억을 잊게 만들고 왜곡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첫 농성을 시작하셨죠. 그 이후의 상황은 다들 잘 아실 테고, 그 안에 고스란히 전남도청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는 광주의 안타까운 그 내부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의 그 갈등과 왜곡됐던 과정 끝에 광주가 다시 모여서 어떻게 복원했는지를 정리하는 새로 쓰는 5.18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쓰는 5.18. 오늘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5.18 기념관 자체가 시에서 모든 것을 가야 됩니다. 처음이요. 그러다가 불안함으로 묘하게 이완이 돼가지고 시가 들러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가 들러리가 되고 5.18 들러리가 되죠. 아까 우리 양희석 회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앞으로 이 5.18 기념관 자체를 문화정당이 이미 왔습니다. 문화정당 왔으면 문화정당도 물론 활성화시켰죠. 시민들 위하고 국민들 위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 우리 기념관, 5.18 기념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정부와 시의 입장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이 건의하셔가지고 적어도 문화전당은 활성화하는데 문체부가 가장 할 것이고, 5.18 기념관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정부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앞으로 향후 재정 문제나 예산 문제나 또 주체 관리 문제 이런 체계가 잡혀지었다. 만약에 5.18 기념관 해놓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관여해봐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나. 예산은 정부에서 해야 돼. 관리는 시에서 집체로 한다. 뭔가 앞으로 뚜렷이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어떤 정부의 바꿔주면 또 틀어진다고 말이죠. 오늘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그 예 전남도청 원형 보정 투쟁을 하면서 자료 모은 집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자료를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원형 보존을 위해서 뭐 오체 투지뿐만 아니라 단식 연행되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마치 그냥 강주 시민들이 전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들리는 모양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제가 시나 우리 추진위원 다 싸잡아서 문체부랑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1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뒤에 몇 분 앉아 계시고 앞에는 거의 다 그냥 빈 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3칸 정도가 전부 거기에 레벨로 이름이 다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 추진단 그 공동위원장들 이름을 적어놨다고 해서 그러냐고 이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수가 많이 되니까 어떤 분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레벨을 다 떼어냈거든요. 저는 시나 추진위원회나 이 자체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 감동하고 박수치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그 옆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들이 당사자들, 장애인들, 또 한여리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옆에 앉히니까 감동하고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3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반드시 평화, 민주, 인권 도시라고 하는 강주가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아무리 시장님의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공무원 자체가 변화가 안 되면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이 문체부도. 그런 관계에서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추진단에서 우리 NCC에서는 기독교협의회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뭐 철야도 하고 농성 지킴이도 하는데 NCC에는 추진단 여기 안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름이 없고 참여도 안 하는 교단 협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잘 살펴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단체 안에서 소외된 단체가 없지 않는가 이런 걸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외국에서 강주에 오면 도청 보고 싶어 합니다. 도청 가면 이것이 도대체 80년 5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해버리고 거기를 철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사회자께서도 공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존의 해법은 5월의 문입니다. 문. 5월의 문. 그래서 그것도 다시 원형으로 보존해가지고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면은 5월 게이트로 해가지고 밖에서 볼 때 이걸 5월 그 평화 민주를 상징하는 문이다. 그 정도로만 보여줘야지 거기를 완전히 철거해가지고는 강주 도청의 의미가 없어서 그 5월의 문으로 다시 한번 문체부나 또 우리 추진단에서 강력하게 5월의 문으로 밖에 외형이 일단은 도청 사적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빌딩하고 강주 5월 그 단체 모두가 그 도청을 옛날 원형 보존할 수 있는 그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
철거로 하는 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5월의 문으로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와 도시도시 대책의 운영 관련해서 문제 지적사항은 제가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달게 받겠고요. 저희도 이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의전을 포함한 행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단체하고 광주에 대표들이 문체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5월 단체들은 이곳은 5.18 기념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문체부는 민주평화교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이곳은 전시공간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산만 있으면 그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전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이 정부하고는 이제 문체부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는 여기에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10월에 이걸 국가사업으로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을 한 이후에 2008년 1월에 5.18 단체와 시민사회가 대강의 합의를 한 내용의 기본 계획을 올렸는데 그게 깡그리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본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해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1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어 온 일이 그 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주 시민사회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작년 9월 6일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왜 9월 7일입니까? 여기 개소식을 막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제 얼굴이 폭력배 얼굴로 해가지고 이쪽 신문에 아주 일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다행스럽게 광주의 시민사회가 모두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기까지의 문제들이 10년 동안의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되고 바로 그 다음날 문화전당에서 저희한테 시민사회와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설명회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문화전당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도 5월 단체가 요구해서 주지를 않았어요. 깜깜이로 지내온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는 좀 규명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단체와 우리 광주 시민들은 여기가 5.18 기념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선 일도 없고 양해해준 일도 없고 또 그리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이 예술기관이 돼서 전시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수많은 예술가들이 5.18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곳 전당에서 5.18을 얘기한다는 것은 반정부적이라고 폄하되었고 모든 컨텐츠들은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이 옛 전남
도청 복원을 위한 자리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5월의 정신들이 훼손되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5월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곳 전당은 어떻게 왜 지어졌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 예술가들을 억압했던 것,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예술 활동을 선보일 수 있었던 모든 기회들을 박탈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조사로서 이 사실을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체부의 우리 실장님께서 사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와 같이 가볍게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사과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의 이 5.18 이 복원과 이 5월 운동의 과정에서 문체부가 자행했던 그 많은 그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그런 그 사실들이 일단은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장관이나 이런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처럼 사과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가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5월에 광주에 대해서 행해왔던 그 아주 잘못된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정중하게 그 사과를 하고 대응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도청을 10년 넘게 사진도 찍고 인물도 찍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벌려놨습니다. 여기를 개방한다고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갔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스토리가.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래본 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여기에 윤상원 열사하고 박기순 열사, 임을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그래요. 도청에서는 한 명밖에 안 죽었네? 한 명밖에 사망 안 했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김동수 열사도 있고 문영동 열사도 있고 소빈 열사도 있고 또 고등학생인 문재학 열사도 있고 이동훈 열사도 있고 그 수많은 열사분들이 이 도청 공간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스토리가 딱 그거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두 번째, 최초의 희생자분들 165명 사망 기록, 금시 기록이죠. 이제 거기에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도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도청 구매. 도대체 소빈 열사가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열사가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하시다가 문영동 열사. 이런 스토리들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개관을 했다면 문체부도 그닥 욕을 안 얻어먹고 시도민 대책위도 그렇고 광주광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도청 공간에 특전사가 투입이 됐어요. 27일 날.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저기가 일반이에요. 경찰청이. 경찰청 담을 넘어서 상공수여단 부대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거기가 일반이에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입빌딩 그 사각 지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점령군, 흔히 말하는 점령군 순서였어요. 점령군. 그들은 점령군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무슨 일반, 이관, 상관, 사관 그거 한 프로 없어요. 아까 우리 양희승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5.18 기념관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27일 날 특전사 요원들이 전명현 순서대로 거가 1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경찰청 민원실이 2관이고 여기가 3관이고 도청 본관이 4관이고 상무관이 5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역사학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여기에 약 1년여 동안 도청 원형 보존을 위해서 지켰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려니까 복잡하게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당시에 그 현장을 그대로 벽돌 한 장이라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원형 보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위 말하면은 10인위원회와 당시에 우리 도청 상황 지키고자 했던 대책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합의를 하지 않았던 그때 결정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 5월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이게 결정되고 결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왜 이렇게 왜곡되게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졌는가를 꼭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강주시와 당시에 참여했던 시민위원회 거기에는 국회의원과 당시 시장, 의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정된 내용이 정말로 최종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왜곡돼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초현대식 건물로 바꿔져버렸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5.18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시에 여기까지 왔던 그 진상규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원형 보도는 어느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존치하는 것만이 원형 보도입니다. 시민 공청회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그런 장보다는 우리 동부에 처해 있는 입장을 대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 문화전당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동구민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식당 모든 게 활로를 펼쳐가지고 정말 가장 앞서는 우리 동구가 되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전당장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주인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25일 개관될 때부터 6개월간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잘 압니다. 어느 집이든 간에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비단 저 원장을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동구는 10만 이상의 국민이 빨리 전당장에 임명돼가지고 앞으로 여기가 활발하고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이 자리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건데 7, 8년 전에 도청 별관 존치 여부 관련해서 지역사회가 한 2년 정도 논란이 불거졌을 때 불만족스럽지만 최소한의 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기념관의 운영과 콘텐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논의의 순서였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은 논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문화전당은 크게 5개 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5개 원 중에 보존 건물이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그 안에 기념관과 교류협력센터, 방문자지원센터로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민주평화교류원의 구성은 최소한 지난 12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논의해왔던 과정입니다. 근데 현재 그 대책위 쪽에 제가 2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보존건물 전체를 전남도청 복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사실상 민주평화교류원은 교류협력센터나 방문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지고 보존건물 전체를 5.18 기념관으로 하자는 말과 같은데 그 원형 복원이 민주평화교류를 5.18 기념관 전체로 하자는 뜻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형 복원이라고 해서 결국은 건강 구성의 원형 보존과 그 공간에 담아져야 될 그 콘텐츠에 대한 원형 복원의 의미가 같이 상존합니다. 대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형 복원이 공간의 측면에서만 원형 복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80년 당시의 그대로 원형 복원을 의미한다고 하면 원형 복원의 범위와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내용에는 공간 복원에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시민 공청회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과 다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자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 동안 표본 얘기를 꺼낸 자리가 아니야. 아니, 지난 12년 동안 그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더구나 민선6기 들어와서 2년 동안 이런 상황을 방치만 했던 강주시 정말 저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9년 도청 보존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사실 투쟁을 했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최근 다시 또 9개월 가까이 농성투쟁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당시 소위 철거업자들을 철거 5점, 5.18 철거 5점 또는 10점을 우리가 그 명단을 적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자, 이런 이야기도 건물처럼 퍼져나왔던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농성경에 있다 보니까요, 온갖 많은 시민분들이 광주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저런 의견과 저희들의 질타와 주문도 많이 합니다. 중심 도시가 광주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서 좋은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환영을 해왔고 잘 되길 기대했는데, 막상 소위 우리 지역의 마이너 문화예술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은 광주 이 소중한 공간을 소위 쫓아지고 뺏겨버렸다. 광주의 이 문화예술인들은 완전히 여기서 소외되고 박탈대체, 중앙의 유능한 메이저 문화인들, 그런 작품들, 그런 것만 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소위 이제 우리 땅조차도 뺏겨버리는 이런 소외감을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동부숲 유치장에 있는데, 그때 막 한 20대 초반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싸움하다가 동부숲 유치장에 들어와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장에 들어와서 계속 항의를 하고 막 고성을 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5.18 때 도청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서 진짜 총을 쐈답니까? 광주에서 자랐던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렇게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다고 광주에서 자란 우리 20대 청년들조차 여전히 5.18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4년간 활동하다가 지역에 가끔씩 내려와서 이쪽 도청과 전남대 병원을 버스를 타고 지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면서 저는 항상 이 소위 문화전당 도청을 늘상 차창 밖으로 내다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곳이 5.18 최후 항쟁지 옛날의 전남도청 이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감정을 수없이 느끼면서 전남도청 5.18 항쟁지는 없어져 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5.18과 관련된 어떤 문구 하나, 어떤 간판 하나, 어떤 분위기 하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문화전당으로만 그냥 돼 있지, 5.18의 역사와 그 현장과 그 사정치와 그 느낌은 찾아볼 수 없어요. 5.18 관련해서 학생운동 때부터 또 도청 보전 투쟁 이걸 그렇게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더더구나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청 공간이 되어버렸고 5.18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대학 때 같이 운동을 했던 동문들 만나면서 전남 도청에 내가 요즘 있다 하니까 뭐하니 언제 내려가 있어? 아니죠. 금남로 옆에 있는 전남 도청
그 5.18 진상규명을 80년대 그렇게 함께했던 그 친구들조차도 아니 그게 문화전당이 뭔 도청이냐, 아이가 어이가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조차도 이제 점점 이곳이 그냥 문화전당 공간이 된 것이지 5.18의 그 항쟁지, 사적지 이런 개념이 점차 옅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여기가 버스의 정거장 안내 방송, 지하철 정거 안내 방송 어떤 것조차도 여기 다 문화전당역이지 길거리 이름표 하나도 여기가 도청 공간인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외지인들은 여기는 그냥 문화전당이지 5.18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숨겨진 5.18의 역사, 또 이 공간 시민들에게 알려내야 돼. 전당을 왜 지어버렸습니까? 도청 독거에 비해서 다 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전히 숨겨진 이 5.18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건물 보완, 껍데기만 보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신과 혼과 그 숭고함을 길이 우리가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교육받고 그래서 그 정신이 살아 숨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죠. 문화전당의 그냥 이 5.18 이 공간이 문화전당의 부속 건물, 문화전당의 컨텐츠 개발을 위한 그냥 하나의 그런 자원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청 그 자체로 가장 숭고한 가치고 5.18 기념관, 독립공간, 독립 5.18 기념관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이 세 가지입니다. 문체부에서 오신 어른들과 시에서 오신 어른들께 부탁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문체부와 시에서 다시 원형 복귀를 한다면 남이 너무 집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거기 위원회에다 다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전부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는 복원을 하기 전에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고 저렇게 당사자들이 다 살아있어요. 왜 당사자들을 벌르지 않고 그 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까? 자, 문화라는 것은 역사가 들어있는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깊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할 때는 반드시 복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 당사자들을 불러서 같이 위원회를 하시는 거 부탁합니다. 네. 다섯 번째 줄에 2009년 6월 24일 도청 별관 철거 합의 및 5월단체 천방농성 해제 부분이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에서 기록하는 것조차도 그동안 어렵고 힘든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복잡했고요. 지난 12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은 5월 유관 단체도 그 협의 함께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리는 평가는 당시에는 5.18 역사적 현장, 사적지에 전시 컨텐츠를 결합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갈수록 모습만 생기고 역사 현장은 역사 현장대로 훼손되고 전시 컨텐츠는 컨텐츠물대로 애초 컨셉과 구상을 살리지 못하고 즉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하는 겁니다. 전남도청을 어떻게 복원할 문제는 하나 있고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민주평화교류원의 기능과 그 전시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대책을 세우고 달리 접근하자는 거죠. 책상머리에서는 합쳐졌다니까요. 현장 저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공동체도 문체부도 어느 정도 탓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즉 15년 전 저희의 오판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그 원점에서 재검토의 출발을
분실하게 된 저기는 5.18 역사 현장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보관과 관련한 저는 토론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2년 전부터 합의됐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이 하려고 하는 순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과 전당장 대리 계십니다만은 문화 전당장 멈춰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저희는 과거를 다시 원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로 판단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광주시 사회단체를 5.18 주께 관심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저희 어머님들이 이 장소는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저희들은 복원을 원칙을 합니다. 복원이라고 하니까 아까 어떠신 분이 이야기했듯이 건물 복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정신적 복원도 될 뿐더러 속 내용도 콘텍스트도 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했던 것이 여기서 1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다면은 그분들이 화장실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복도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장소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걸 밀라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습 형태를 만들어 놓자는 원형 보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복원하니까 건물 복원하고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내 자식 죽고 내 남편이 죽은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덤에서 나가더라도 이것만은 복원이 될 때까지는 지키겠다, 이런 굳은 결심으로 이 전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부상자 박영수 회장님이 약간 광주시로 진짜 전당을 이랬습니다만은 저는 그것과 반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사와는 뚜렷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협의체였다. 이거 여러분이 깊게 한번 생각해야 된다. 곧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광주시 우리 시 의견은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받아줄 것인지 어느 선에서 적당히 광주시와 논의한다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저 좋은 쪽으로만 생각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나 이마 의장님께서는 그것도 꼭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광주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원형 보존, 원형 복원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독회장으로서 지금 상무관이 사실 원형 변경하면 원형이 파당만 되겠습니다. 여기를 하루 빨리, 지금 그 지하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도도 빨리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80년 당시 관을 만들어서 피는 피, 태극기를 태극기, 그 사진 찍으려면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구경 오신 분들 미일라 만들어가지고 또 그 관에서 울고 통곡 오신 분 미일라로 만들어가지고 먼저 외국 사람들이 오면 여기라도 현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복원할 때 직접 느껴냅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로 복원 안 차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우리 상무관이라도 원형 보존하면서 외국에서 왔을 때 그걸 현실 목격을 했을 때 이것이 원형 보존이구나, 우리가 도청 공간도 이렇게 하려구나, 이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관심 많이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가 원하는 여러 의제 중에 여기의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겠다. 협의라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모아달라.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뜻을 모아달라지 그 시의 뜻들은 그동안 아까 우리 여러 현실과 처지를 굽어 살펴 흠양하시고 용서하소서. 산자들의 기막힌 심정 어루만져 주시고
임들이 민중항쟁으로 죽은 도청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힘없는 가족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지금 문화전당 건립과 도청 문제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전제는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일치를 무시한 처사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민중항쟁의 역사적 현장인 도청이 존폐위기에 놓인 이 현실을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5월 가족들의 분열과 다툼은 시민들의 비난과 외면으로 증폭시켰고 5월 정신을 먹칠하고 있습니다. 욕된 역사 우리가 안고 나간다. 산자들아 산자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고 외쳐주십시오. 역사의 주역들로 거듭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우리 광주 시민 그리고 민주화를 외쳤던 수많은 우리 나라의 열사들 앞에 기어코 우리는 지켜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09년 29주년 민중항쟁 행사위원회 안성례